대표적인 진보 농객으로 꼽히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 당원으로 활동했던 그가 최근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지며 같은 대학에 재직 중인 동료 교수이자 정경심 교수랑 동료 교수잖아요. 동양대 진중권 교수랑. 대표적인 진보 농객인 그의 입장 표명에 이목이 쏠려왔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국 사태를 대응하는 정의당의 태도에 진중권 교수가 대단히 실망해서 탈당계를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수차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충고를 해왔다라는 사실이 취재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당 지도부의 만류, 심상정 대표겠죠? 아직 처리는 되지 않았다는 상황인데 진중권 교수는 탈당계를 낸 이유에 대해서 조국 사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비롯해 이것저것 세상이 다 싫어서 진중권 교수다운 해명이에요. 정의당의 대응을 포함해 이것저것 세상이 다 싫어서 나 탈당계 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적임자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데스노트에서 조 장관의 이름을 제외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죠. 조 장관 임명 직전에 정의당 지지율은요 7% 가까이 올라갔었지만 지난주 5.2%까지 떨어졌고 오차 범위 내에서 바른미래당과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대표 결국에 조국 데스노트 제외한 거 송구하다라는 입장 냈지만 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공색항 병명을 내놓는다라는 비난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정의당 진중권 대표의 탈당계 제출까지 사면 초과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허은하 소장이 이 정의당 지난 대선 때에서 우리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까? 야, 그래. 양당이 싸우더라도 우리 청년들, 우리 노동자들의 억울한 마음, 약한 자들의 정말로 불공정을 대변해 줄 사람은 정의당밖에 없다. 심상정 대표밖에 없다. 그런데 조 장관 일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예외적인 태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에 대한 그 여성 표심이 엄청났었어요. 엄청났었죠. 그리고 뭐 소통도 정말 잘하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해준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3위권에 들어갈 것이다. 인기가 더 많이 치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사태는 사실 이제 주워 담기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정의당 그리고 심상정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본인들의 이해타산이 아니라 진짜 큰 가치를 위해서 우리 갈 길을 우리가 가겠다라고 큰 소리를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정치인에 대해서 일반 젊은이들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저 모습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그 큰 그림을 다 날려버리는 저 모습에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은 울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진중권 교수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다시 좀 돌아오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그때의 그 맷집 지금 조 장관과는 다른 그 맷집으로 할 소리 하는 그러한 정당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진중권 교수가 제가 어제 사실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弁박사님, 진중권이 누구예요? 진중권 교수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진보학계, 민주노동당 때부터 진보정당에 몸담아왔던 진중권 교수잖아요. 동양대 정경심 교수와 동료 교수예요. 정경심 교수 임용되고 바로 다음 해에 진중권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을 했잖아요. 진 교수가 정의당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안 된다. 문제 많다. 반대해야 된다. 정의당이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심 대표가 조국 장관 감싸는 모습 보면서 진 교수 세상이 싫다. 진중권을 세상이 싫어지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정의당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이나 말든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앞서 정의당의 진중권 교수 나오게 되는 그 뒤에 화면 배경에 말하는 대로라는 그런 표현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말 한번 시원하게 잘했습니다. 처음에 조국 장관 이슈가 터지고 나니까 20대, 30대가 갖고 있는 분노 이런 목소리를 굉장히 잘 담아냈고 50대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60대, 70대가 가지고 있는 진보에 대한 위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조국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6,411번 버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국 장관 청문회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네. 6,411번 버스가 어딥니까? 바로 정의당에서 실질적인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회찬 전 의원이 노회찬.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정말 어려웠던 청소 노동자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당이 나아가야 될 길을 얘기해서 하고 했던 바로 그곳이 6,411번 버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국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사회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했던 반칙, 특권에 대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어떻게 조국 장관에 대한 이슈들을 그대로 그냥 묻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진중권 교수하면 생각나는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진중권. 노유진의 정치 카페라고 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예.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세 사람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들이 모여서 참 대중들에게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길은 아마도 많은 청년들에게 참 많은 실망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서울대학교 촛불을 들고 나섰던 학생들에게 자유한국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물반, 고기반, 씻을 수 없는 상처 아마 오랫동안 기억될 겁니다. 저는 노회찬 전 의원이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아마도 유시민 이사장과 같은 길을 걷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의 길 중에서 저는 진중권 교수가 적어도 유시민 이사장의 길은 걷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어떤 길의 선택이 사실은 특정 지지층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환호가 아니라 보편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특히나 사회적 부정의, 불공정에 맞서서 정말 좀 세상을 개혁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젊은 진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지는 너무나 명쾌한 선택이 아닐까요? 이제 남은 건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예. 이미 늦었어요. 타이밍은 늦었고, 심 대표가 지금 걷어들일 수 없고, 진 교수가 탈당계까지 냈는데, 자, 박정화 대변인. 김영주 의원한테 여쭤봐야겠다. 김영주 의원님. 탈당계를 낸다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누군가에는 뼈아픈 고민들의 순간일 거예요. 특히 진중권 교수에게 정의당의 탈당계를 낸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다 싫어졌다. 세상이 싫어질 정도의 어떤 배신감과 원망감과 후회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라는 회의감이 없고서는 진중권 교수가 쉽게 탈당계 못 냈을 것 같아요. 그렇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으면 민주당 당원이었겠죠. 그렇죠. 예. 진보하면서도 건강하게 어떤 제도권 내에서 활동하고 싶었다면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일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정의당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만큼의 자기 자존감이 훨씬 높은 진보의 길을 가겠다. 민주당보다 훨씬 더 진보와 정의를 위해서 나는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존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그 믿었던 정의당 자체에서 분란을 하고 당이 당락에 따라서 그게 무슨 권력이 될 거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가 설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어떤 진보적 지식인으로서는 뼈아픈 고뇌의 결정이고 사실은 자기가 탈당한다는 한 개인이지만 진중권은 한 개인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럼요. 정의당의 어떤 그를 믿고 같이 있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당원들이 있다는 생각일 텐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당에서는 지도부가 탈당하지 말라고 설득 중이라는데 과연 진 교수의 마음을 주워 담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